자, 우리 지구 단위 계획을 보겠습니다. 자, 이 지구 단위 계획도 이제 물론 어렵습니다. 이 지구 단위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이 또 생긴 지도 이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이 지구 단위 계획이 생긴 지가 2000년에 생겼으니까 이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2000년에. 지구 단위 계획이 있습니다. 이 생긴 지가 2000년에 생겼어요. 2000년도에 생긴 게 지구 단위 계획이고, 그렇지만 지구 단위 계획이 생기기 전에는요, 그러니까 1999년도까지는 이게 두 개의 제도로 나눠져 있었어요. 두 개였어요, 두 개. 하나가 옛날에 있었던 요 구도시계획법에, 옛날 요 도시계획법에요, 상세계획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상세계획. 옛날에. 상세계획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건축법에, 지금은 물론 그 조문이 없어졌습니다. 옛날 건축법 조문에 도시설계라는 조문이 있었어요. 도시설계. 요 두 개가 이제 하나로 더해진 게 지금의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전에 저 상세 계획은 뭐냐 그러면,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용도 지역 공부했거든. 용도 지역이 지정이 되면 행위 제한을 3개를 할 수가 있어. 3가지.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그래서 용도 지역에 따라서 어떠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못 짓는다. 이 정해지죠. 그 다음에 그 용도 지역에 따라서 최대의 건폐율하고 용적률의 최대 한도가 다 정해지잖아요. 그럼 용도 지역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규제는 3개밖에 못 하는 거야.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밖에 못 해. 그러면은 이거 외에 아주 자질구레한 규제들이 있어. 대문의 색채, 담의 높이, 간판의 크기, 재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옛날에 다 상세계획으로 했어요. 상세계획. 말 그대로 상세계획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상세계획이 예전에 말 그대로 용도 지역보다 상세한 규제는 다 상세계획으로 한 겁니다. 예. 그러면 여기 이제 도시 설계라는 거 있잖아요. 도시 설계는 뭐냐면 지금은 없는 제도인데, 우리 건축법상 건물을 1개, 2개 지을 때는 별 문제가 없어. 근데 이걸 건물을 대규모로 지을 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건물을 대규모로 지을 때는 그 지역 실정에 맞게 건물을 체계적이고 미관을 고려해서 지어야 돼요. 이게 도시 설계예요. 그래서 요 2개가 더해진 게 지구 단위 계획이니까, 우리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는 대규모 건축이라는 말이 떠올라야 돼. 그런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대규모 건축이 있을 때 꼭 따라가는 게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예.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은 2개를 더해서 이해하라 그랬죠? 지구 단위 계획이 뭐냐? 그러면 대규모 건축이 있을 때 상세한 규제를 통해서 건물을 체계적이고 미관을 유지하게 건축하는 것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건축이 있을 때 상세한 규제로 건물을 체계적이고 미관을 고려해서 짓게 하는 게 지구 단위 계획인데, 이 지구 단위 계획에서 보시면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 지역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해야 되는 곳이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이고,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는 데가 재량적 지정 대상 지역인데 그런 데가 있는가 보다 하시면 되고요.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의 그러니까 이 계획의 뜻이 나오죠. 계획의 뜻 보시면은,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야, 읽긴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다. 그렇죠? 읽긴 읽었는데 이게 지구 단위 계획 뜻이고요. 지구 단위 계획의가 행정 계획의 중에서는 2번째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1등으로 많이 나온 게 도시군 기본 계획의, 2등이 지구 단위 계획의인데 읽어도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 예. 지구 단위 계획의가요. 예. 여기 우리 누님 있잖아요. 3개 중에 한 군데를 골라봐. 강남, 그 다음에 한남동,
그리고 종로 3개 중에 하나 골라봐. 마음에 듭니다. 한남동 그려보겠습니다. 우리 한남동. 주문형 강의. 한남동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한남동. 여기가 이제 이렇게 우리 한강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한강입니다. 한강. 이렇게 한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가 용산이에요. 용산. 여기가 강남이고요. 용산 옆에가 한남동입니다. 여기요. 한남동입니다. 여기요. 한남동은요, 크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한남동 주택가가 있고요. 한남동에 상업지역이 이렇게 있다고요. 그래서 이태원 상업지역이 바로 한남동의 상업지역이죠. 그러면 이 한남동 주택가의 특징은요, 한강에 조망권이 다 있어요. 한강이 딱 작품이 앞에 쫙 이렇게 보여요. 자, 그러면 이 한남동에다 이렇게 주택을 지을 때 강변 옆입니다. 지금 한남 5구역이나 한남 3구역 같은 데들이죠. 지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바로 옆에 단층짜리 주택을 짓고 창문을 한강 반대편으로 내는 방법이 있고, 여기다가 고층 아파트를 짓고 발코니를 한강 쪽으로 내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이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는 것일까? 후자다. 예. 왜냐하면 한강 조망권이 확보가 될 수 있는 곳에 굳이 단층짜리 건물을 짓고, 예, 창문을 반대편으로 낼 이유가 없잖아. 그러면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는 것은 그 토지 위에다가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어느 정도 높이로 치면 이 토지의 가치가 최대가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없다 그러면은요, 한 100명 중에 1명 정도는 바로 요 땅에다가 단층짜리 주택 짓는다는 거야. 실제로. 그리고 창문을 여기 반대편으로 내요. 왜 이런 짓을 하십니까? 물어보면 저는 어렸을 때 강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은 강을 보면 우울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강을 보면은. 특히 강에, 한강 옆에 강이 이렇게 보이는데 비가 막 오잖아요. 그러면 강에 비가 떨어지는 게 잘 보죠. 뛰어내리는 사람들도 있어. 예. 그래가지고 자기는 그래서 이 남들이 부러워하는 요 땅 위에다가 단층짜리 건물을 짓고 창문을 반대로 내는 거야. 그러면 한 번, 2, 3, 이 건물 지어놓게 되면요, 이 땅은 토지 이용을 합리화 못한 거죠. 우리 부동산학 개론 시간에 토지는 공공적인 성격을 갖죠. 그렇죠? 토지라는 거 그렇잖아요. 전 국민의 생활의 터전이다. 토지 공개념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다가 어떤 건물을 어느 정도 규모로 지으면 가장 좋겠다. 이걸 정해요. 이게 바로 토지용 합리화,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강제하는 거야. 그는 최저 몇 층 이상으로 지어라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땅인데도 불구하고 본인 마음대로 못 짓게. 예. 이와 토지용 합리화요. 최저 몇 층 이상을 지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도시군 계획은 두 개라 그랬죠. 도시군 기본 계획과 도시군 관리 계획 두 개라 그랬죠. 수립 대상 지역은 6개 시군이죠. 플러스 인근 지역이에요. 그래서 6개 시군 플러스 인근 지역을 우리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라 그러고, 거기 일부라고 나왔잖아요. 일부를 전부라고 바꿔서 시험에 기출 문제가 4문제나 나왔어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를 전부라고 바꿔서 4문제 나왔다. 그러면 일부를 전부로 바꿔서 내는 문제, 이거 치사한 문제인가 수준 높은 문제인가? 수준 높은 문제야. 지구 단위 계획의 특징을 다 보여주는. 그래서 현재 서울시의 지구 단위 계획은요, 서울시 전부에 똑같은 게 수립되어 있질 않아. 서울시 여기저기 일부에 각각 다른 내용의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 양재동 일부 지역에, 서울의 서초동, 서울의 한남동 일부 지역, 서울의 면목동 일부 지역, 서울의 웬만한 그 동별로요, 일부 지역에 다 지정돼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이 또 수립돼 있고. 근데 다 틀려, 내용이 다 틀려. 왜? 그 일부에만 적용되고 그 지역 실정에 맞으니까. 그럼 보세요. 한강 옆에 수립되어 있는 한남동 일부에 수립되는 지구 단위 계획과 다른 데 수립되어 있는 똑같을 수가 없잖아. 여기에서는 토지 이용 합리화가 몇 층 이상 지으라고 해야지 합리화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토지 이용 합리화, 그래서
한강 조망권이 확보가 되는 곳은 한강 조망을 위해서 고층 아파트를 짓게끔 강제하기도 합니다. 단층짜리 못 짓기도 하고. 기능 증진. 자, 그럼 옆에 보면 이태원 상업지역이 있는데요. 이 이태원 상업지역은 우리 용도지역 공부했는데 거의 다 일반 상업지역이야. 자, 일반 상업지역인데 일반 상업지역에서 우리 건축 제한 법으로 지을 수 있는 것 중에는요. 동물원 지을 수 있어. 동물원. 교도소도 지을 수 있다고 일반 상업지역에. 그러면 물론 이태원의 일반 상업지역에 건축 제한이 허용된다고 해서 동물원 짓는 사람 없겠지만 가끔 미친 척하고 있을 수 있잖아. 그렇죠? 교도소 지을 수도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이제 관광하고 쇼핑하러 오는 이태원에 딱 갔는데 동물원이 이렇게 있는 거야. 예. 그 다음에 교도소도 있어. 이 동네 분위기에 어울려? 안 어울리죠. 그러면은 거기다가 지구 단위 계획을 딱 수립해서 요 지역은 외국인들이 쇼핑하러 오는 상업지역이니까 여기에서 필요한 건물만 짓도록 강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이나 상가나 쇼핑센터나 그런 것들만 집중적으로 짓게끔 강제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바로 기능 증진. 그 지역 기능과 관련된 건물만 짓게끔 강제할 수가 있어. 지구 단위 계획으로. 미관 개선 그랬죠. 미관 개선. 한날 제가 이제 그 길 지나가다 보니까 전에는 이 동네에 간판이 굉장히 지저분했거든. 그래서 그 상가 건물의 벽 색깔이 뭔지 몰라. 틈만 있으면 다 간판을 붙여놨기 때문에 갑자기 간판이 좀 작아져. 활자가 조금 작아지고 좀 이뻐지고 색깔도 눈이 좀 편한 색깔로 바뀌더라고요. 그게 바로 지구 단위 계획이 변경된 거야. 그래서 미관 개선. 그래가지고요, 요 한남동에요, 이제 공인중개사 개업하자.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이제 합격해서 개업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올해도 많더라고, 개업하시는 분들이. 자, 개업하실 때 제일 먼저 이제 업소를 알아봅니다. 이제 자리를 먼저 알아보죠. 그 다음에 이제 하기로 해서 계약했어요. 그러면 임대 계약하고 나면은 바로 이제 간판집에 갑니다. 자, 자기가 또 나름대로 그려가요. 이렇게 부동산 이름도 정하고 그다음 간판이 그려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요 간판집 아저씨가요, 이 동네에서 이런 간판 못 달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구청에서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는 거예요. 구청 달려갔습니다. 담당자 만나서 이런 간판 달렸는데 여기 왜 간판 못 달아요? 예. 법에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다고요. 근데 혹시 지구 단위 계획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의자를 주면서 앉으시라고 그러고 설명해줘. 예. 민원인 입에서 먼저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그때서야 의자를 주면서 앉으시라고 설명을 해준다고요. 근데 절대 담당 공무원 입에서 먼저 지구 단위 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안 해. 왜 안 할까? 지구 단위 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그럴까? 다음 얘기가. 그게 뭔데요? 하는데 이거 1박 2일 걸려 설명하는데. 예. 그래도 이분이 이해한다는 보장이 없어. 왜? 담당 공무원은 저보다 설명을 못할 거니까. 못한다니까요. 예. 절대 자기 설명 꺼내질 않아. 예.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가서 이거 지구 단위 계획 때문에 그렇죠. 그랬더니 예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이제 이 공무원이 틀린 내용들 있잖아요. 제가 다 이렇게 교정을 해줘. 예. 그래서 그거 바뀌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내가 몇 월 며칠 그러면 혹시나 내가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한 줄 알고 옆에 있는 다른 공무원이 찾아봐요. 막 버티더라고요. 날짜 맞거든. 날짜 맞으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본인이 조심하게 돼. 이 날짜를 외울 정도면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 궁금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 미관 개선하면은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바뀌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요. 저희 어머니께서 예전에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복부인이었거든요. 복부인. 그래서 어머니께서 허름한 집을 이걸 부시고 거기다 다가구 주택 막 짓고 막 그래요. 그리고 파는데 항상 2배 이상 남겼어요. 팔아가지고. 예. 어머니 집만 사면 앞에 도로가 뚫려 이상하게. 예. 엄청나죠 이렇게 어머니께서. 근데 이제 그 어머니께서 이제 한날 이제 공사를 하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한 일이 뭐냐면 매일 그 호수로 물 뿌리는 겁니다. 공사할 때. 예. 먼지 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층 올리고 난 다음에 콘크리트 물을 계속 뿌려줘야 돼요. 그래 이게 굳어요. 이게 오래 갑니다. 이게 물 뿌려주는 거야 이렇게. 예.
물을 갖다가 전기 뿌려주고 그다음 또 한층 올리고 물 뿌리고 계속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한날 이제 한 오후 한 4시쯤 되는데 그날 이제 아저씨들이 목수 아저씨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날은 일찍 공사가 끝나는 날이 4시 정도에. 그리고 그날 이제 뭐 고기하고 뭐 소주하고 맥주를 사달라 그래요. 한 박스 들고 옵니다. 가서 주면은 한 4시부터 거기서 앉아서 아저씨들이 이제 먹어요. 소맥도 막 타서 막 마십니다. 저는 소맥 자격증도 있습니다. 저는 소맥 자격증이 있어요. 실제로 있다니까 진짜. 예.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건물 지을 때 아저씨들이 소맥 많은 때 다 배웠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한 4학년 때부터 봤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소맥 만드는 거 계속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자격증도 있는 거야. 이거는 플래티넘 자격증이야. 고급 자격. 플래티넘. 예. 그래서 이제 그 아저씨들 소맥 막 많은데 막 이렇게 막 흔들고 뭐 하기도 하고 막 그래 소맥. 그래서 한 6시 정도에 해가 지기 전까지 마시는 거예요. 소맥을 갖다가. 제가 보니까 저렇게 맥주 마시는 거구나.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소맥이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저씨들이 다 술 채고 난 다음에 그 목수 아저씨가 우리 흔히 데모도라 그래. 그 아저씨 보고 빈병 다 모아오라는 거야. 다 모으면은 이거 갖다가 이렇게 벽돌에 놓고 이거 깨요 이렇게. 깬 다음에 담에다 딱 꽂아 이렇게 꽂는 거야. 그날이 담에 이거 꽂는 날인 거야. 예, 꽂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소주라든가 맥주병 깬 것들이 담에다 꽂혀 있잖아요. 예, 이게 가능한 이유가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예. 지구 단위 계획 수립되면 그 짓을 못 해요. 예. 예, 담의 재질, 담의 높이, 담의 색채를 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규제하거든. 그래서 거기는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이 안 됐던 곳이라 가지고 그날이 이제 바로 그 담에다가 꽂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이 술 마시는 날인가 아시들이 소맥만 말아가지고 마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릴 때부터 제가 저기에 바로 많은 거구나 제가 배웠습니다. 소맥 매는 거. 그러다 보니 결국 이제 자격증 땄잖아 자격증. 예. 내년에 합격하시면 제가 한번 다 이렇게 말아드려야 되는데 이거 돌려서 말아줘야 되는데 숙련된 솜씨를 보여줘야 되는데 저 이걸 말고 전 자격증 많아요. 근데 다 이제 우리가 이제 알면은 웃을 만한 자격증이라서 예, 예, 웃을 만한 자격증이야 다. 예. 주로 이제 노는과 관련된 자격증입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 미관 개선 해가지고요. 지구 단위 계획 수립되면은 그런 맥주병을 못 꽂아. 예, 못 꽂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우리 경기도 같은 데 하면 타운하우스라고 있죠. 전원주택 같은 게 있는데 옆집과 옆집 사이에 보니까 나무 펜스가 돼 있는데 이 가슴 높이의 담이 그 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지구 단위 계획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한 거야. 예.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이 확보가 되겠죠? 그러면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한다. 외국인들이 쇼핑하러 오는 상업지역은요. 바로 상업에 필요한 상업의 중심지로서 체계적 계획적 관리. 한강 조망권이 확보가 되는 한남동 주택가 지역은 역시 주택가로서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에 5번이 있었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 계획의 일종이다. 일종을 말한다. 그런 뜻이 되죠. 일단 공부를 하고 나서 읽어보니까 조금 뜻이 가슴에 와 닿아. 그렇죠? 예, 토지용 합리화 그러는 거죠. 예. 그럼 우리 땅값 비싼 곳에서는 단층짜리 건물 짓는 게 합리화예요? 고층이 합리화예요? 고층이 합리화한 거지. 그렇죠? 예. 한강변 주변에요. 그 한강이 보인 조망권 있는 곳에다가 아파트 짓는 게 합리화인가 공장 짓는 게 합리화인가? 아파트인데 지금 공장이 지어져 있는 곳이 있어. 성수동. 그건 웃겨요. 그냥 거기 보면은 공장 일하는데 한강이 쫙 보여. 예. 공장이. 조망권이 있는 공장. 이게 말이 어울리지 않잖아, 이거. 그렇죠? 여기 다 헐어내고 지금 거기다가 주상복합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요. 자, 내용은 이제 하는 일을 내용이라 그럽니다. 자,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하는 일. 이런 거 절대 외우는 거 아니고 지금 한 번씩 이제 보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용도 지역을 또는 용도 지구를 이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거 1번, 2번 나왔죠. 용도 지구를 폐지하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행위 제한을 대체할 수 있대. 그래서 어느 지역에 경관 지구를 폐지하겠다는 거야. 야, 좋은 일이다 생각했는데 보니까 좋은 게 아니야. 대신 지구 단위 계획 똑같은 걸 규제해버리면 좋은 게 없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4번에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라는 게 있죠.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도를 어느 쪽으로 뚫을 것인가, 몇 차선 할 것인가, 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하고요. 도로로 둘러싸인 1단의 지역, 이것을 가로구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도로로 둘러싼 1단의 지역 등을 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정하고요. 건축물의 용도 제한, 이 지역은 외국인들이 쇼핑하러 오는 곳이니까 여기다가는 동물원 지으면 안 됩니다. 여기다가는 교도소 지으면 안 되고요. 철공소 같은 거 안 돼요. 용도 제한이야. 건폐율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어요. 높이의 최고 한도 또는 최저 한도, 한강 옆이니까 최저 몇 층 이상 지으셔야 돼요 하는 거죠. 건축물의 배치, 길가에는 깨끗하고 높은 건물 배치, 한 블록 안쪽에는 조금 낮고 허름한 건물을 배치. 건축물의 형태, 건축물의 형태를 규제합니다. 만약에 이런 것만 없으면 저 같으면은 건물 이렇게 짓고 싶은 거지. 아이스크림 가게다 이렇게 짓는 거야. 문 하나 딱 설치하고 앞에다가 30일 이렇게 써놓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멀리서 보면은 저기 아이스크림 가게인데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못 짓게 하는 거지. 지금 지구 단위 계획이나 조례로 못 짓게 합니다. 안 그러면 저는 이렇게 지을 거야. 그냥. 그러면 술 취한 아저씨가 여기 막 혀로 핥고 있을 거야. 예. 너무 잘 전화가지고 붙잡고 막 핥고. 그래서 형태. 그 예전에 제가 대전에 갔다가 외곽도로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멀리서 보니까 엄청나게 큰 버섯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궁금해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 가보니까 버섯 요리 전문점인데 버섯 모양으로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근데 거기는 마침 규제가 없어요. 건물 형태에 대한 규제가. 규제를 다 벗어난 지역이라서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지. 버섯 요리 전문점. 예. 거기 보시면은 그래서 형태, 색채. 건물의 이제 색채도 지구 단위 계획으로 규제를 하는데요. 우리 63 빌딩 같은 데는 완벽한 금색은 아니죠. 누런색이잖아요. 완벽한 금색 같은 건 색깔 못 칠해요, 벽에. 그럼 눈이 부시거든요, 황금색.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저는 빌딩에다가요, 금색 페인트를 다 칠할 거야. 옆에다는 은색 다 칠해. 그 앞에 서 있으면은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금색 빌딩이 네 빌딩이냐? 아닌데요. 그러면 은색 빌딩이 네 빌딩이냐? 아닌데요. 너 참 정직하구나. 둘 다 가져라 그럴 거 아니야. 네? 금은 빌딩 불가능하다니까. 색채 규제예요. 만약에 이런 규제만 없으면 저는 1층은 빨간색, 2층은 주황색, 3층 노란색 해서 무지개 빌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 유명해지겠어요, 빌딩이요. 불가능해 그런 것이요. 지구 단위 계획하고 도시 계획 조례로 그런 것들은 색깔을 못 칠하게 돼 있어요. 눈이 피곤하다고. 그래서 색채 나오지. 건축선 우리 건축법을 공부해야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이 원칙적인 건축선이에요. 그래서 건물이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이 건축선인데요. 그러면 우리 지구 단위 계획 공부하다 보면 앞으로 건축법 얘기가 많이 나와. 왜? 절반이 건축법에서 온 제도거든. 절반이. 그래서 건축법을 다 공부하고 나면 지구 단위 계획이 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또 보니까 환경하고 경관은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환경, 경관 항상 따라 나온다. 교통 처리 계획. 대규모 건축이 있으면 당연히 교통이 막히겠죠. 교통 처리 계획이 나와야 돼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 지구 단위 계획 수립되면 간판의 크기, 색채, 재질 다 규제하고요. 대문의 색채, 담의 높이, 담의 재질 다 규제해버려. 옛날에 상세 계획이거든요. 상세 계획. 그 다음에 또 지구 단위 계획 수립되면요. 장애인 주차 구역 같은 것도요. 다 별도로 다 정합니다. 예. 규모를 다 별도 다 정하는 거예요. 아주 요만한 것까지 다 규제를 해요. 예. 지구 단위 계획으로. 예. 그 다음에 참고로 지구 단위 계획 수립되면요. 용도 지역보다 지구 단위 계획이 더 우선 적용됩니다. 이게 상식이야. 상식. 그래서 용도 지역에서는 일반 상업 지역에서 동물원을 지을 수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지구 단위 계획 수립돼서 동물원 설치를 금지하면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르게 돼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이 우선 적용되는 거예요. 우선. 예. 그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벌써 한 5년 정도 됐는데 제가 이제 운영하는 회사에 우리 컨설팅 회사에 어떤 아저씨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서울의 그 양재동 주택가를 지나가시다가 엄청난 발견을 한 거예요.
이분은 어느 정도까지 공부하신 분이냐 그러면 용도 지역까지만 아시는 분이에요. 양재동 주택가인데 용도 지역이 2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2종 일반 주거 지역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를 지을 수가 있고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이 250% 이하인 지역인데 거기 지나가는데 보니까 아파트 연립 다세대는 한 채도 없고 단독 주택들만 쫙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임대 수요가 엄청나게 풍부한 곳인데 근데 거기 빈 땅이 하나 나온 겁니다. 이분이 좀 달려온 거예요. 자기가 다세대 주택을 한 2동 정도 지으면 대박을 칠 만한 곳을 자기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저보고 이걸 지어달라는 거예요. 다세대를. 그래서 제가 아마도 내가 어딘지 대충 짐작이 되는데 한번 집원을 대보세요. 집원을 댄 거예요. 검색해 보니까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를 보니까요. 양재동 지구단위 계획구역인 거예요. 여기가요. 양재동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을 다시 열람을 해야 되거든요. 열람하니까 거기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요. 본 양재동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다음의 건축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1. 공동주택 써 있어요. 예. 그러니까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 할지라도 왜 단독 주택밖에 없었냐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도 우선 적용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아저씨한테 그랬어요. 이 동네를 지나가다가 아저씨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한 100만 명은 될 거라고 그랬어요. 100만 명은. 예. 그래서 이 용도 지역보다 지구 단위 계획 우선 적용이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예. 다음 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164페이지. 지구 단위 계획의 이제 행위 제한이 완화인데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다른 법을 다 공부를 해야지만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들이죠. 건축법 좀 나오잖아요. 이거 지금 설명하다 보면 건축법 공부 다 새로 해야 돼. 놔두시고. 하여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는 행위 제한을 완화시켜 주는 경우가 있다. 예,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경우가 있다. 바로 3번에 거기 행위 제한 보시면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용도 변경하려면요.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해야 돼. 맞게 해야 된다.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해야 된다. 그다음 우리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걸 말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요.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곳을 말합니다. 그럼 이게 왜 등장했냐 그러면요. 현재 서울에서요. 가장 공시지가가 싼 땅이 서울시 도봉구에 있다 그럽니다. 1,000몇백 원 정도 된대. 땅 한 평에 1,100원. 이게 왜 그렇게 싸냐 그러면 국토부 장관은 그 땅에다가 하나만 지정했어요. 국토부 장관은 개발 제한 구역만 지정했는데 국방부 장관도 하나만 지정했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환경부 장관도 그 땅에 하나만 지정했어.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산림청장도 하나만 지정했어. 그 땅에. 본인 땅이 하나야. 공익용 산지. 예. 그러면 각각 이 중에 하나만 지정돼도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이게 다 중복돼 버렸죠. 땅 주인이 자기 땅에 못 들어가요, 현재. 이 땅에. 멀리서 이렇게 지켜봐야 돼. 그러니까 이 땅값이 평당 한 1,000몇백 원밖에 안 나갑니다. 우리나라 토지는요, 한 필지당 평균 7개 정도의 지역, 지구,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평균 7개. 그러면 각각 그 장관들은요, 나는 하나밖에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밖에. 예전에 우리 법학에서요, 법철학이 아주 난제가 하나 있어요. 법철학의 난제. 법대에서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요, 독약을 100g을 먹으면 죽는 거야. 근데 100명이서요, 1g씩을 나눠서 먹였어, 이 사람한테. 근데 이거는 1g은 약이 되는 거야. 1g은 약이야. 100g은 치사량이 되는 거고요. 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100명이서 약이 되라고 1g씩 줬는데 이 사람이 100g을 먹고 죽은 거예요. 그러면 1g씩 준 사람이 살인죄인가 아닌가? 살인죄가 아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은 있는데 결과는 있는데 원인이 없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자, 국토부 장관도 나는 하나밖에 지정 안 해서 그러는 거야. 내 책임 없어 그러는 거야. 그 땅은 못 쓴대 지금. 난 한 번 안 했다는 거야. 예. 근데 개발 제한 구역에서도 허가 받으면 주택의 신축도 가능하고 주택의 증축은 신고만 하면 되고 지을 수 있는 건축물 굉장히 많아요. 개발 제한 구역에서.
그런데 자기는 하나밖에 안 했다는 거지. 근데 또 다른 데서는요. 예, 군사시설 보호구에서 이걸 못 짓는다는 건데 각각 지워 나가는 거야. 이거 지워 나고 결국에는 당하는 토지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에요. 하도 규제가 많아가지고요. 규제를 완화시켜 줘야겠다. 그러면 규제를 완화시켜 주면은요. 파급 효과가 클 만한 곳에다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거예요. 산꼭대기에서 규제를 완화시켜 줘봤자 효과 별로 안 크겠죠. 이는 완화시켜 주면 효과가 클 만한 지역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이 됩니다. 자, 주어가 국토부 장관인데 도시 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주변 지역의 전부나 일부를 지정할 수 있다. 1번 도시군 기본 계획에 따른 도심이나 부도심. 그러니까 용산 북쪽 서울로 말하면은 영등포, 영동, 청량리, 왕십리, 상암, 수색 같은데 생활권의 중심 지역. 서울은 5개 생활권인데 동남 생활권이 중심이 문정, 장지, 서북 생활권의 중심이 마곡 이런 데예요. 이런 데다 지정할 수 있다. 철도 역사 서울역, 터미널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항만 인천항, 공공청사 서울시청, 문화시설 세종문화회관 요 주변에 지정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 이게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요. 2015년도에 신설된 거야. 2015년도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최초로 사례가 나왔어. 그렇죠? 서울이 아니라 인천이에요. 인천에 그 차이나타운 있죠. 거기가 여기 지정됐어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인천에 차이나타운 있죠. 인천 차이나타운. 요즘에 거기 좀 불안하더라니까. 가서 절대 고기만두 먹으면 안 돼. 불안해. 예. 인천 차이나타운 거기가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3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지하철 노선 3개 이상 지나가는 역이 어느 역이 있습니까? 왕십리역. 그 다음에 동대문 운동장역도,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도 지나가죠. 그 다음에 공덕역, 서울역도 지나가고요. 고속버스 터미널역도 지나가고. 제일 내가 화가 나는 데가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이 있어. 예? 디지털 미디어 시티 아세요? 이 사람들이 이거 참 문제. 디지털 미디어 시티라고 있잖아요. 지하철 못 들어봤어요? 예.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이라고 있는데, 예, 상암동 쪽에 있잖아요, 여기. 예. 거기는요, 거기가 3개인가 지나가기는 하는데, 거기는 환승하는데 15분이 걸리더라. 한 역을 그냥 걸어가는 거야. 내가 화가 나가지고, 나는 있잖아요, 거기 지하철 노선도만 이렇게 보고 했는데, 뭔가 이상해. 왜? 아니, 분명히 여기서 이게 아무리 걸어도 이렇게 시간이 안 나올 텐데, 난 이거 오류인 줄 알았어. 근데 갈아타는데, 한정거장 정도를 걸어가야지 갈아타. 이게 무슨 환승역이야, 이게. 환승역도 아니지. 예. 화가 나더라, 이거지. 그래서 이게 3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여기서 규제 완화시켜주면요. 바로 역세권이죠. 예, 효과가 크겠다는 거지. 4번에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그래서 우리 요런 데 대표적인 데가 지금 거기 준공업 쪽이 서울에. 그래서 성수동, 저기 영등포, 금천구 이런 데 보면 준공업 지역들이 많거든요. 이런데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역의 규제를 완화시켜 주면은요. 그 공장들이 이제는 다 밀려나게 돼버려요. 자연스럽게 이전시키는 거죠. 5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 거기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여기 해당하는 데가 서울시에는 없어요. 이게요. 거기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왜 제가 제일 싫어하는 프로그램이 있어. 일요일 날 밤에 하는 다큐 3일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 제가 그걸 제일 싫어해. 그 프로를요.
그 프로를 한다는 것은 월요병이 시작된다는 시그널이거든. 예. 그렇잖아요? 그 프로 보면 우울해진다니까. 이 프로가 끝나면은 마지막 입세도 아니고 이 프로가 끝나면은 이제 또 월요일이 시작되는구나. 그래서 그걸 소파에서 앉아서 보면서 예, 서글퍼지는 거야. 월요일부터 또 왠지 힘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큐 3일에요. 예전에 그 종로구에 가면요. 익선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익선동. 거기가 70년대의 그 골목 풍경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곳이에요. 70년대. 옛날. 그래서 사진 작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흑백으로 맞춰놓은 사진을 딱 찍으면요. 옛날 모습이 다 찍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한번 나온 거예요. 거기에. 다큐 3일에. 나오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인터뷰했던 동네 주민들 다 거기를 떠났어요. 지금요. 대표적으로 그 세탁소 아저씨 거기서 20년간 장사했는데 그게 관광지가 돼버렸어.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중국 잡지에 소개되는 게 제일 나쁜 일이야. 이 지저분한 애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오줌도 누고 애들이 예. 방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누가 문을 확 열더래요. 그래서 사진 찍더라는 거야. 거의 민속촌이 아니거든. 창문 문 열고 위에 사진 찍고 밥 먹고 있는데 예, 옷 갈아입고 있는 막 들어와 외국인들이 들어와가 사진 찍고 가 중국 애들이 사진 찍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세탁소 자리에 건물주가요 카페를 내는 거야. 그래서 임대료를 3배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인터뷰했던 분들이 다 떠났어. 거기는 세입자들 다 떠나고 이제 관광지처럼 바뀐 겁니다. 이거요. 그래서 이가 바로 도시 경제 기반형이 될 수가 있었는데 거기가 지금 못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요. 근데 지금 여기 부산에 있어요. 이거 부산에 그 초량동인가? 이건 그런 데 있습니까? 초량동인가? 초자로 시작하는 동이 있는데 초량동인가? 예? 있습니까? 예. 초량동에 최근에 요거 도시 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이 수립됐어요. 부산 초량동에. 그래서 제가 그 초량동은 제가 직접 가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하면은 이건 거짓말하는 건데 못하겠어. 하여튼 서울에는 없어. 거기만 현재 돼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뭐냐 그러면 도시를 재생시키기 위해서는요 부시고 낙후된 주택가를 부시고 아파트 짓는 재개발만 하면 안 되죠. 도시가 균형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한테 우리도 좀 깨끗한 데서 살고 싶어. 우리도 보일러 잘 들어오는 귀뚜라미 보일러 놓고 싶어. 그러는데 너는 옛날 70년 이렇게 살아라.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본래 전통을 유지하면서 뭔가 메리트를 줘야 돼. 예, 거기서 도시 경제 기반형, 그렇죠? 예. 거기서 그 주택에 계속 깨끗하게 수리해 살더라도 좋은 혜택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예. 생산 기반도 주고.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될 만한 곳이 지금 후보로 봤을 때는 저기 성수동의 수제화 거리 같은 데 있어요. 수제화 거리. 근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다 하잖아요. 수제화 거리. 근데 이제 거기도 요즘에는 다 밀려나고 있대요. 카페로 밀려나고 있대요. 수제화. 예. 하여튼 지금 5번은 지금 부산에 있다. 예, 부산에 초량동인가 하면 있을 거예요. 1번부터 5번 5개 여기다가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할 수 있답니다. 이걸 5개를 그냥 외우려면 절대 못 외우죠. 그렇죠? 하나씩 살펴보니까 또 기억이 나는데 좀 지나면 또 까먹을 거야. 포함 사항은 여기 이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내용이고요. 오른쪽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개념 정도만 알아두시면 이제 충분하다는 거죠. 예, 충분하다. 자, 이제 거기 개발행위 허가지가 나오는 이거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